카터 일가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중입니다. 부모님의 결혼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샌디에고로 향하는 중이죠. 주유소 사장은 그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주지만 글쎄요, 그 길이 정말 지름길이 맞긴 할까요? 날씨는 덥고 주변 풍경은 볼 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이곳에는 그들을 노리는 낯선 이들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자동차가 펑크도 모자라 바위를 들이받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으니 구조 요청도 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결국 밥 그리고 더그가 걸어서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지만 이들은 이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이들을 지켜보는 불경한 시선의 존재를 말이죠. 낯선 공간을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는다는 전개의 호러 영화는 지금이야 굉장히 식상하고 낡은 클리셰로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힐즈 아이즈 역시도 그런 클리셰로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이 영화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 영화의 원작이 바로 그런 클리셰를 만들어낸 영화니까요. 지금은 작고한 호러 영화의 거장 웨스 크레이븐의 초기작 1977년작 공포의 휴가길을 리메이크한 영화가 바로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의 2006년작 힐즈 아이즈입니다. 아무래도 리메이크 영화라면 원작과의 비교라는 부분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의 작품을 얼마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구축해냈는지가 리메이크작을 대하는 판단의 척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원작 재현이라는 부분에서 이 영화는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원작 속 등장인물들과 중요한 임팩트를 주는 장면들은 단 한 장면만을 제외하고는 원작과 비슷하게 연출하고 있어요. 물론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영화는 리메이크로 넘어오면서 원작에선 보여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더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어신입니다. 원작 영화의 경우 초저예산에 속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리메이크에 비해 순하다 못해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밍밍한 느낌의 영화로 보일 수도 있어요. 리메이크의 경우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투입된 덕분인지 극 중에 나오는 고어신의 퀄리티나 특수 분장 등에서 원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감독의 전작이 고어신으로 유명했던 영화인 만큼 원작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직접적인 식인 장면도 보여주면서 돌연변이 살인마들의 잔혹함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작은 단순 구닥다리에 불과한 영화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원작과 리메이크 버전은 서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연출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영화 속 악역들은 모두 미국 정부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방사능에 피폭당한 돌연변이들입니다. 원작에선 초반부터 이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게다가 생긴 것도 리메이크보다는 훨씬 더 멀쩡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예산을 아끼기 위함인 것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미국에서 벌인 핵실험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공격당하는 카터 일가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당시의 중산층 가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살인마 가족은 가해자가 된 피해자를 의미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핵 정책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일 뿐이다 라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메이크로 넘어오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오프닝 크레딧에선 대놓고 핵실험과 이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며 아무도 없는 마을과 집 안에 놓여진 마네킹들은 한때 평화로웠던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작이 이런 핵실험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던진다면 리메이크는 아예 대놓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살려주는 장치로서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결말 자체도 원작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리메이크가 후속편을 암시하면서 끝나던 것과는 다르게 원작은 상당한 찝찝함을 남기며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원작과 리메이크가 서로 달랐던 단 한 장면의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리메이크작에선 트레일러에 남겨진 바비와 데브라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남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트랩을 이용합니다. 원작의 경우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트랩을 만들기는 하지만 문제는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미끼로 쓴다는 점이에요. 이 장면은 당시 미국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아무리 살아남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가족의 시신을 미끼로 쓴다는 발상은 가족애를 중시하는 미국 영화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게다가 다른 시대도 아닌 지금보다 보수적인 70년대 미국이었으니 당시의 논란은 상상보다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중산층을 의미하는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상 살인마 가족들이나 할 법한 발상으로 이들을 유인한다는 건 결국 폭력 앞에서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현대인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자 했던 건 아닐까 싶네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은 채 끝내버림으로써 여운을 남기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리메이크의 경우 이러한 은유적 표현이 아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오락영화적 노선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죠. 감독 입장에선 스스로 원작의 팬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자신의 연출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 아닐까 싶어요. 리메이크의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의 이전 연출작이 그 유명한 엑스텐션인 것만 봐도 이 감독이 어떤 스타일에 능한지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리메이크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적당히 덜어내고 그 빈 공간에 오락영화적 서스펜스를 담아냅니다. 중반부까지 살인마 가족의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빌드업에서 그 노력의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더그가 홀로 그들의 본거지로 찾아가 복수를 하면서 중반부까지 관객들이 느꼈던 분노와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사이다 전개까지 같이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작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감각을 이용해 그럭저럭 꽤 괜찮은 리메이크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영화였네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감독 중 한 사람인데 앞으로는 어떤 영화를 보여줄지 조금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